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순열, NPR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 자,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NPR이라는 녀석을 썼는데, 자, 이 녀석의 뜻이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숫자가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이게 총 R개가 될 때까지 곱해져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순열의 경우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땡땡땡땡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이 식이 똑같다라고 이제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좀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요런 기호를 NPR 기호를 써서 푸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요 원리 이게 원리가 뭐였어?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한 원리가 뭐였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OP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OP3. 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것들 다 어떻게 써요? 곱의 법칙으로 곱해줬죠. 그죠? 첫 번째 자리에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남은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넣고,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남은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넣는다.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 그래서 계산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우리는 이제 요 공식 대신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요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 3가지 곱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 왜 그런 거 아니까 이제 그냥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제약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다루려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나올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순열기호 안 쓰고 그냥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순열은 이제 이 NPR 기호는 뭐 이 기호 자체를 다루는 문제 빼고는 잘 안 써요. 실은 보통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푼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필수예제 9번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필수예제 9번. 자,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명의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보통 이제 문제에서 5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밍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이름을 붙여줘야 돼. 이건 나중에 좀 확통 배울 사람들은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가 나열할 대상이 서로 같은 녀석인지 서로 다른 녀석인지도 나중에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은 보통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A, B, C, D, E 이렇게 구분이 되게 5개의 문자를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5명의 이름을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5명을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줄 거예요. 일렬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5가지. 그 다음에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3가지. 그 다음에는 2가지. 그 다음에는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5, 4, 3, 1 다 곱해주면은 답은 몇 가지? 120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보자. 이번에는 자, 5명의 학생 중 몇 명을 뽑아서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자, 그럼 A, B, C, D 5명인데 이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해보자. 자, 그럼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5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자리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오나? 60가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자. 자, 5명의 학생, 그러니까 ABCD에 5명의 학생인데 이 중에서 이제 회장을 한 명을 뽑고, 그 다음에 부회장을 한 명을 뽑을 거야. 자, 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2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여기 이제 나열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회장 자리에 한 명 놓고, 그 다음에 부회장 자리에 한 명 놓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제의 말이 좀 다르게 나와있지.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는다, 2명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 말도 우리가 번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상태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5명 중에 회장, 부회장 2명을 뽑는데 회장이라는 녀석과 부회장이라는 녀석이 순서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OP2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회장이 뽑힐 수 있는 애로 가능한 애가 5명이 있을 거고, 그럼 회장 한 명 뽑아놨으면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부회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네,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20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200페이지 확인 체크 264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배운 거 써가지고 바로 한번 풀어보자. 자, 굉장히 쉽죠?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사용하여 지도 위의 세 나라 ABC를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서로 다른 7가지 색이 있는데 뭐 무지개 색깔이 있다고 합시다. 빨주, 노초, 파란 거. 뭐 이렇게 7개의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에 이렇게 3개의 나라가 있는 거야. ABC라는 3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다 색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하는 건데, 자, 그럼 A 나라의 칠할 색깔이 뭘까? B 나라의 칠할 색깔이 뭘까? C 나라의 칠할 색깔이 뭘까? 이거 이제 구분시켜주면 되겠지. 자, 그럼 A 자리에 칠할 색깔은 7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7가지 경우가 들어갈 거고, 자, 그럼 B 나라에 칠할 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했으니까 A 나라에 칠할 색깔을 못 써. 그럼 몇 가지 색깔이 남아? 6가지 색깔이 남겠죠? A는 6가지 색깔. 그 다음에 C는 그럼 A랑 B랑 또 다른 색깔로 칠해줘야 되니까 남은 색깔을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주면 몇 가지가 되겠어요? 210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들이 이제 필수에 이제 10번 문제부터가 잘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름을 붙여줘. 항상 남자, 여자. 자, 남자를 뭐 이제 대문자 ABCD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여자를 뭐 소문자 ABC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 7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을 쭉 나열할 건데 이제 제한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제한 조건으로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아니까 여자 3명이 이웃한대요. 야, 여자들끼리 친하잖아, 그지? 여자들끼리 붙어서 뭉쳐 다니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자, 이웃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자, 이웃한 애들은 자, 합체괴물 한 마리가 탄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탄생한다고? 합체괴물 한 마리. 셋이 이렇게 뭉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치? 예. 그럼 이제 뭐예요? 뭉쳐 다니면 무서워요. 괴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 3명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합체괴물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합체괴물도 실은 그 괴물도 이제 뭐예요? 합체괴물도 만들어질 때 어떻게 조립되는지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누가 머리하고 누가 몸통하고 누가 다리 할지 뭐 이런 걸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 여자 3명 소문자 ABC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소문자 ABC 요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체괴물을 만든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합체괴물을 먼저 어쨌든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합체괴물이 됐으면은 뭉쳐다니니까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남자 하나, 둘, 셋, 4명에다가 괴물 한 마리 가지고 5명을 나열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먼저 합체괴물을 만든다. 합계를 만든다. 합계 제작. 그리고 나서 뭘 해준다?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합체괴물을 지금 만드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고 하니까 여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3팩토리얼이 되겠죠? 왜? 여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면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 3명 가지고 합체계물 제작하는 방법에서는 3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괴물 하나랑 남자 4명을 합쳐가지고 총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줄 거예요. 자, 그럼 5명을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가 되겠어? 5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5, 4, 3, 1 이렇게 될 테니까. 네, 따라서 얘는 3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이 답이 되겠어요. 자, 3팩토리얼은 6이고 5팩토리얼은 120이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된다? 720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웃하면 뭐다? 합체계물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줘? 합체계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합체계물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 합체계물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열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요건 이제 이웃하는 경우고.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보자. 이번 문제는 이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대요. 자, 이거는 여자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좀 떨어져 있고 싶어. 그래서 남자애들 사이에 끼어 들어갈 거란 말이요. 자, 그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냐?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요거는 끼워 넣기로 생각을 해주세요. 뭐로 생각해 준다? 끼워 넣기로 생각해 준다. 일단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해 주는 거야, 먼저. 자, 먼저 남자애들이 지금 총 4명이었죠. 남자애들 이렇게 이제 나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자애들 사이사이에 있는 요 V 표시 요 칸 중에서 몇 칸을 택해서 3칸을 택해가지고 여자애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런 경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해줘? 남자를 먼저 나열한다. 남자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줘? 사이 칸들, 사이 칸 중 몇 칸을 뽑아서 여자애들이 총 3명이니까 3칸을 뽑아서 여자 3명을 어떻게 해줘? 순서대로 넣어준다. 요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가 붙었죠, 그죠? 그리고는 곱의 법칙이에요. 자, 따라서 남자애들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리고 사이 칸 중 3칸을 뽑아서 여자애들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남자를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남자애들이 4명이잖아요. 그럼 4, 3, 2, 1이니까 남자애들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4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 칸 지금 몇 칸이 생겼어, 그럼? 남자애들이 총 4명인데 V 표시된 칸은 총 5칸이 생기겠지, 그치? 자, 이 5칸 중에서 몇 칸을 뽑아서 3칸, 여자애들이 3명 있으니까 3칸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는 5P3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 4팩토리얼 곱하기 5P3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4팩토리얼은 4, 3, 2, 1 이렇게 곱해준 거고 5P3은 뭐예요?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한 거지? 5, 4, 3 이렇게 이제 곱해주게 될 거야. 자, 그럼 4, 3, 1 곱해주면 24고 그 다음에 5, 4, 3 곱해주면 얼마예요? 60이죠. 따라서 60 곱하기 24시 얼마가 되나? 1440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440까지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한번 보자. 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자, 그럼 교대로 선다는 말 뜻이 뭐예요? 남녀 이렇게 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니까 남자애는 몇 명이야? 4명이야. 여자애는 몇 명이야? 3명이야. 그러면은 여남 이렇게 서면은 남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대로 서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처음에 여자 먼저 세우면 여남 한 다음에 남자가 나니까 맨 끝에 남자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긴 남자 2명이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서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구나? 남녀 이 상황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이제 교대로 서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일단 순서가 정해진 거야. 남자애들이 어디 서고 여자애들이 어디 서야 될지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자, 남자애들이 설 칸을 네모칸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하고 여자애들이 설 칸을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자, 남자가 들어갈 자리 정해졌고요. 여자가 들어갈 자리 정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는 남자 위치에 4명을 순서대로 나눠주세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애들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자애들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여기는 남자 이제 1명 들어갔으니까 3명 남았죠? 3. 여기는 여자 1명 갔으니까 여자 2명 남았어. 자, 여기는 이제 남자 2명 남았죠? 2. 그 다음에 여자 1명 남았어. 남자 1명 남았어. 자,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 곱해주면 돼요. 그죠? 녀석들 다 곱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곱하기는 어차피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곱하기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네모칸 네 자리에다가 남자애들 4명을 그냥 순서대로 세워놓고 먼저 그리고 나서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된 세 자리에다가 여자애들 3명을 순서대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3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얘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4, 3, 2, 1 곱하기 3, 2, 1. 이 녀석의 결과랑 이 녀석의 결과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곱하는 순서만 바뀌고 결과는 똑같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 밑에 상황이 조금 더 편해요. 계산이 간단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사고를 이제 좀 바꿔주면은 어쨌든 남자애들 여자애들 들어갈 위치는 정해졌으니까 남자애들 들어갈 자리에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리고 여자애들 들어갈 자리에 순서대로 3명을 나열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요렇게 생각하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계산 과정을 줄이려면은 요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서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배웠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이웃하는 경우는 뭘 만들어줘라? 합체괴물 한 마리를 만들어줘라. 자, 합체괴물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체괴물 하나처럼 취급해서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준다? 끼워넣기로 생각해야 된다.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 빼고 나머지들을 먼저 나열해놓고 그 사이사이에다 이제 끼워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대로 서는 경우는 어떻다? 제 순서를 먼저 생각해줘. 남녀가 맞는지 여남 맞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성별대로 이제 들어갈 위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 먼저 나열, 그 다음에 여자 다음에 나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밑에 267번 문제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267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6개의 문자가 있어.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쭉 나열할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제한 조건은 뭔가 하니까 A와 B가 이웃해야 된대요. 자, 이웃하면 뭐가 생긴다? 합체괴물 한 마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합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합괴가 A, B가 뭉쳐서 이제 합괴가 되는 건데 자, A 합괴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뭐야? A, B를 순서대로 이제 여기 두 칸에다가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펙토리알 두 가지죠. A, B거나 B, A거나 이렇게 이제 합체괴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합체괴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럼 그 다음에 얘 하나랑 그 다음에 둘, 셋, 넷,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 합체괴물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답은 24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하지 않으면 뭐예요? 끼워넣기라 그랬죠. 자, 그럼 A, B 빼고 나머지 C, D, E, F를 먼저 나열해 주는 거야. C, D, E, F를 먼저 나열해 주고 그 사이 칸들 중에서 이제 두 자리를 뽑아가지고 A, B를 넣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럼 C, D, E, F를 먼저 나열해 주는 방법의 수가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할까? 4팩토리알. 자, 그 다음에 여기 V 표시된 칸이 몇 칸이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 생겼는데 이 5칸 중에서 몇 칸을 뽑아서 아무거나 2칸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A랑 B를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죠. 네, 따라서 얘는 4팩토리알 곱하기 5PE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4팩토리알은 4, 3, 1 곱한 거니까 20하고 5P는 5부터 숫자 두 개 곱해준 거니까 2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480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파트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은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령을 확실하게 익혀놓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응용된 것들이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자, 필수의 이제 11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경우별로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트라이앵글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알파벳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는 똑같은 문자 하나도 없어요. 네. 만약에 똑같은 문자가 있으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다루는 법을 그 확률과 통계 가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똑같은 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나오는 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문자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볼까? 봄이나 트라이앵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삼각형. 그지? 삼각형. 이게 왜 삼각형이야? 이 트라이가 이제 3을 뜻하는 영어 접두사죠. 그 다음에 앵글이 각을 뜻하는 단어지. 그래서 트라이앵글 하면 각이 3개.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롤을 잘할 것 같은 민재야? 아닌가? 롤은 상욱이가 잘하나? 롤을 잘할 것 같은 상우가 사각형은 영어로 뭐겠어요? 렉탱귤러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뭐라 그럴까? 스퀘어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뭐라 그럴까요? 롤 하는 사람이면 대충 눈치챌 것 같은데? 쿼드라? 모르겠어. 아니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대로 해봐. 유출해봐. 어떻게 되겠어? 야, 너네들 롤하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적 3명 연달아 죽이면 트리플 킬이고 4명 죽이면 쿼드라 킬이고 이거잖아. 그럼 삼각형이면 트라이앵글이고 사각형이면 뭐겠어요? 쿼드라앵글이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 자, 오각 이거 맞추면 상품 있습니다. 오각형이 그럼 뭐죠? 이거 상품 있어요. 카톡으로 선생님이 과자 하나 쏘겠습니다. 오각형이 영어로 뭐예요?
펜타앵글. 땡! 뭐가 뭐지? 오각형. 파이브. 파이브. 개십 전응하고.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파이브 포인트 참고로 선생님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더라고. 에? 예? 남들일 것 같은데.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고 미국의 유명한 건물 이름도 있어요. 타임스. 타임스퀘어. 자, 오각형. 소연아, 오각형이 오는 뭐예요? 오각형을 몰라? 야, 근데 오각형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필수 영어 단어예요. 오각형을 모르면 쓰나?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인데 오각형. 트라이앵글은 삼각형, 쿼드라앵글은 사각형. 오각형은? 과자 쏠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맞추네. 펜타곤. 뭐? 예? 아 펜타곤 이거 다 알죠? 이거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잖아, 펜타곤. 왜 곤이에요? 헥사고 오각형부터는 곤으로 끊어요. 아 펜타곤, 헥사곤. 예, 펜타곤은 이제 오각형이라는 뜻이고, 예, 오각형. 예. 아, 헥사곤 나왔는데. 그 헥사곤, 옥타곤하면 팔각형. 예. 펜타곤은 이제 오각형 모양의 그 미국 유명한 건물 뭐가 있어요? 미 국방성이 펜타곤이죠. 진짜요? 예, 미 국방성 건물 보면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정오각형 모양으로. 예, 그래서 미 국방성 이름이 펜타곤입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딘가 뉴스 기사 읽다 보면 미국 펜타곤에서 이런 말 나오면 미국 오각형이 뭔 뜻이야? 이러지 말고 아 미국 국방성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상식이에요, 상식. 예, 그래서 함정이죠. 왜 삼각형과 사각형은 앵글로 끝나다가 오각형에서 곤으로 끝나 이런데, 예, 뭐 언어란 게 다 그렇죠. 뭐 예, 규칙성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가 질문 하나. 오각별은 뭐지? 오각별, 정오각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펜타스타. 이런 거 이거 왠지 여기 이 앞에서 주문을 외우면 뭐 악마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도형의 이름, 이 오각별의 이름. 오각별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타 오각별은 펜타그램이라 그럽니다. 어. 펜타그램. 헥사그램 그러면은 육각별이 되겠죠? 헥사그램. 헥사그램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는데? 헥사그램 국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기죠, 이스라엘 국기. 똑똑해요. 네, 당신이 궁금합니다. 요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헥사그램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간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기껏 써놨는데 다 지워버렸네. 자, 트라이앵글. 자, 이렇게 8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이 8개의 문자 이제 재배열을 하고 싶어요. 쭉 재배열을 하고 싶은데, 자, 이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T가 어쨌든 간에 맨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L은 맨 마지막에 해야 돼. 자, 그럼 T랑 L은 고정이 된 상태예요, 지금. 예, T랑 L은 고정이 된 상태고, 자, 문자 8개 중에 2개를 앞뒤에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 6개가 남았지. 나머지 6개만이 T랑 L 사이에다가 순서대로 잘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1번답 뭐가 되겠어요? T랑 L 빼고 나머지 R, I, H, A, N, G, E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여기다 나열해주면 되니까 답은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65431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다시 답은 720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1번 답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부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잘 봐. 2번 문제 별표 3개 쳐봅시다. 이런 것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게 해주래요. 자, 얘를 쭉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언제 어디에 올지 몰라도 T랑 A 사이에 문자가 이렇게 2개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녀석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뭔지 몰라도 뭉쳐 다니고 있잖아. 그치? 뭔지 몰라도 뭉쳐 다니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합계예요, 합계. 합체 괴물입니다.
그죠? 이웃해서 뭉쳐다니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풀이 하나는 요령이 똑같아요. 일단 합계를 제작해서 한 마리처럼 취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나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체계물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어렵거든. 요 녀석은 잘 보자. 자, T랑 A 사이에 문자 두 개가 들어가서 합체계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의 제한 조건을 보면 T가 꼭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A가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어도 T랑 A 사이에 문자 두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TA냐 AT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뭘 뜻하는 거야? TA 순서냐 아니면 AT 순서냐 요걸 이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그럼 이제 T랑 A 사이에 문자 두 개 들어가를 찾아줘야 되잖아. 자 그럼 TA 빼고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았는데, 그 여섯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의 문자를 뽑아가지고 이 T랑 A 사이에 순서대로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죠?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 거야? 합체계물이 완성이 된 거야 지금. 알겠어요? 다시 한번. 자, 합체계물 어떻게 만들어준다? 처음에 T랑 TA 순서인지 AT 순서인지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TA 빼고 나머지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T랑 A 사이에 들어갈 두 개의 문자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 자리에 넣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이제 T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합계가 한 마리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합체계물이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합체계물이 제작이 됐으면 그 다음에 나열해주는데, 자, 합체계물 만드는데 문자가 몇 개 들어갔어? 4개가 들어갔지. 그럼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았을까? 4개 남았죠, 그죠? 남은 4개 문자에다가 합체계물로 만들어진 문자 하나까지 취급해가지고 총 몇 개가 나열이 되는 거야? 5개가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5개는 어디서 난 거야? 남은 문자 4개랑 남은 문자 4개 플러스 합계 하나,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총 5개가 만들어진 거고, 그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AND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되겠죠, 그죠? 얘를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겠어요. 따라서 2 곱하기 6p는 6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2가 아니고 미안 6, 5 6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5, 4, 3, 2, 1이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산수 계산이 좀 힘든데 5랑 2 곱하면 10이잖아. 5랑 2 곱하면 10이니까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합해서 100이 될 거고, 4, 3, 12에다 6 곱해주면 70이니까 얘는 7200까지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곱하기 할 때도 그냥 막 곱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10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냥 따로 떼서 계산해 주면은 계산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 그지? 이런 것도 계산 팁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 자,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다른 단어에서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봤던 녀석인데, 자, 집중하자. 자, 적어도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준다? 하나도 아닌 경우를 빼준다. 하나도 아닌 경우를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우리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양쪽 끝이 있는데 양쪽 끝에 이제 모음과 자음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둘 다 자음일 수도 있고요, 자자올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자, 맨 끝에 모음 올 수 있고, 맨 앞에 모음, 맨 끝에 자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를 내가 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우에서 모음 오는 경우를 제외시켜버린 게 어때요? 훨씬 더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해준다? 하나도 아닌 경우를 빼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트라이앵글에 있는 문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자음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T 있고 R 있고 N 있고 G 있고 L 있고 여기 5개가 자음이고요. 자, 그다음에 모음은 몇 개가 있어요? 모음은 I가 있고 A가 있고 E가 있고 이렇게 3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자, 전체 경우의 수. 전체는 그냥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문자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 준 게 되니까 8팩토리알 요게 이제 전체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도 아닌 경우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여사건이라고 한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었죠. 여사건. 여집합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거야. 반대인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사건을 찾고 싶은 건데 그 녀석의 반대는 뭐예요?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지, 그치? 그런 게 바로 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사건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냐? 자, 여사건을 세봅시다. 그럼 양쪽 끝에 모음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6개가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양쪽 끝에 모음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남은 6개를 그 사이에 재배치한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쪽 끝에 모음을 나열하고, 자, 양쪽 끝에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모음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모음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맨 앞과 맨 뒤에 채운다. 그게 3P의 뜻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3P의 뜻이 뭐다? 서로 다른 모음 3개 중에서, 자, 요 3P의 뜻, 서로 다른 3개의 모음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맨 앞, 맨 뒤에 맨 뒤에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거. 요게 바로 3P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문자가 남았어? 6개의 문자가 남았죠? 그 6개의 문자를 모음 2개 사이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는 8팩토리알, 여사건은 3P 곱하기 6팩토리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다 좀 쓸게. 칸이 모자라가지고.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얘는 이제 8팩토리알에다가 3P2 곱하기 6팩토리알 얘를 빼주면 되는데, 자, 이 산수 계산하는 거 좀 귀찮죠? 8팩토리알 숫자 엄청 큰 거 알지, 그지? 87654311 곱해도 숫자 꽤 커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자, 8팩토리알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8 곱하기 7 곱하기 65431이 6팩토리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왜 65431만 묶어서? 뒤에도 6팩토리알이 있거든. 자, 그래서 6팩토리알이 이렇게 공통인수로 나오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서 계산해주면 산수가 조금 편합니다. 자,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7 빼기 3P2에다가 통째로 뭘 곱해준 거다? 6팩토리알을 곱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8 곱하기 7은 56이고 3P는 얼마예요? 3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 곱했으니까 6이잖아, 그지? 그래서 56에다 6을 빼주면은 얘는 50에다가 자, 6팩토리알은 720이었죠? 예,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36,00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죠? 예, 따라서 경우에서는 36,000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팩토리알 좀 큰 숫자들 계산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를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하지 않으면 산수 계산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팩토리알 더 작은 숫자의 팩토리알로 얘를 분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계산 팁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런 거 이제 그 참고서에 풀이에 잘 안 나오는 녀석이야. 선생님이 알려주는 계산 팁이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270번 문제 한번 지금 배운 거 토대로 한번 쭉 풀어봅시다.
쌤도 지금 몸살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살짝 메롱메롱한데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합시다. 자, 270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A가 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B가 맨 마지막에 온대요. 자, A, B의 위치는 정해졌고 나머지 문자 C, D, E, F가 이제 A, B 사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요 C, D, E, F 4개를 그냥 여기에다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1번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냥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4, 3, 2, 1 따서 얘는 몇 가지가 돼요? 24가지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까? 자, A와 B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합체계물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머지 문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얘도 뭐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합체계물을 먼저 만들어주고 합체계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예, 합체계물 한 마리씩 취급해서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합체계물을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AB가 꼭 AB의 순서대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뉘앙스상 A랑 B 사이에 문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B, A 순서로 나와도 되거든. 그래서 A, B냐 B, A냐 그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자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A, B 사이에 순서대로 세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합체계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합체계물 한 마리처럼 취급됐으면 문자 하나 더 남았으니까 총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지? 이 2개를 나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산수에 보면 2 곱하기 4p3은 4, 3, 2까지 곱해준 거고 2팩토리얼은 2죠. 자, 그럼 얘는 4, 3, 12에다가 2 3번 곱해주면 8이니까 답은 몇 가지? 96가지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되고요. 자, 다음 필수예제 문제로 넘어가보자. 필수예제 12번.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4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건데 자, 첫 번째로는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숫자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0이란 게 지금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0이 맨 첫 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4자리 자연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 자리에 넣을 수 있는 후보 숫자는 6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겠지, 그치? 예, 그래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하나 빼고 0이 이제 들어가도 되죠? 역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3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네, 따라서 답은 25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네, 따라서 답은 얼마? 300가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짝수의 개수랑 사의 배수의 개수 이런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배수 판정법을 중학교 때 배웠나요? 배수 판정법?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뭐 이런 거, 5의 배수 뭐 이런 거 찾는 거 배웠나요? 안 배우나? 요즘 안 배우나? 자, 요거 배수 판별법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책에다 필기 좀 해주세요.
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203쪽에다가 예, 적어 놓읍시다. 그 키포인트 위쪽이나 아래쪽에다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사진 찍지 말고 적으세요. 나중에 책 봤을 때도 이거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이 녀석은 나중에 여러분들 확통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 가급적이면 책에다가 정리해놓고. 선생님이 사진 찍어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나중에 내가 사진 찍어놓고 안 봐 다시 사진첩을 볼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책에다가 적어두면은 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아 이런 거 예전에 했었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날 텐데 적어두나 안 적어두나 보자. 다 적었나? 어디 적었나? 보자, 적었나? 적어 빨리. 너비 너무 일찍 오는 거 아니니? 일찍 오는 거 아니나? 적으세요. 박민지 적으세요 여기. 사진 찍지 말고 적으세요. 환자가 많아요. 선생님도 지금 환자인데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자, 이 배수 판정법은 단순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이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옆에다가 설명을 몇 가지 좀 해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246이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246이라는 숫자. 자, 246이라는 숫자는 내가 어떻게 쪼개줄 수 있냐면은 240에다가 6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근데 240 왜 여기서 쪼갰냐면은 240이란 건 24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예, 12자리에서 쪼갰기 때문에 24 곱하기 10 더하기 6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자, 요 10이란 녀석이 반드시 2의 배수야. 그래 안 그래? 10은 반드시 2의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무조건 2의 배수니까 남은 요 부분만 보면 돼. 요 부분이 2의 배수일까? 요거를 이제 판단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1의 자리 숫자가 2의 배수면은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의 배수가 아니면은 2의 배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246이라는 수를 이번에는 200 더하기 46으로 쪼개봅시다. 자, 200 더하기 46으로 쪼개보면은 얘는 2 곱하기 100 더하기 46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100이라는 녀석이 무조건 또 4의 배수란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100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4의 배수란 말이야. 자, 그럼 요만큼이 4의 배수니까 이만큼이 4의 배수냐 4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전체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4의 배수끼리 더하면 4의 배수잖아요. 근데 얘는 4의 배수인데 얘는 4의 배수가 아니면 더하면 4의 배수가 안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 거야?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 왜? 100까지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그 마지막 두 자리, 여기 있는 요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4의 배수가 아니지? 46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숫자도 볼까요? 1256 이런 숫자 한번 보자. 1256 같은 숫자를 보면은 얘는 이제 1000 더하기 256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1000이라는 게 8 곱하기 125니까 얘는 무조건 8의 배수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나머지 세 개, 요 나머지 세 자리만 뭐가 되면 되겠어요? 8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8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8의 배수를 판단할 때는 마지막 세 자리가 000 또는 8의 배수이냐 요것만 보면 돼요. 왜? 그 세 자리 이전, 여기 1000 단위부터는 어떻게 돼? 무조건 8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봄이나 이해됐니? 좀 졸지 말고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감미롭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럼 이제 5의 배수도 비슷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10이 5의 배수잖아요. 그럼 요 녀석은 무조건 5의 배수니까 마지막 한 자리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의 배수도 마지막 한 자리가 0 또는 0 또는 5냐 요것만 보고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의 배수를 보자. 3의 배수는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데 요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다시 246이라는 숫자로 돌아와 볼게요. 자, 246이라는 숫자로 돌아보면은 246은 200 더하기 40 더하기 6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200을 2 곱하기 100으로 써줄 거고 40을 4 곱하기 10으로 써줄 거고 6은 그냥 이제 6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고쳐볼 건가 하니까 99에다가 1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0이라는 숫자도 내가 어떻게 9에다가 1을 더해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고 맨 끝에 이제 6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분배가 돼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분배가 돼서 계산이 될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99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거고 얘는 4 곱하기 9에다가 더하기 4를 해준 거고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 두 개를 따로 떼서 이제 묶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99 더하기 4 곱하기 9 여기까지에다가 2 더하기 4 더하기 6 2 더하기 4 더하기 6 요걸 이제 이렇게 써줄 거야. 자, 그럼 요 부분을 보면은 99는 3의 배수고 9도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해주면 여기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여기 2, 4, 6 더한 게 3의 배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가 다 3의 배수가 될 거란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 2, 4, 6이 바로 뭐야? 여기 자릿수 2, 4, 6 떼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는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원리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99랑 9는 9의 배수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요만큼이 무조건 9의 배수니까 요 나머지 3개 더한 게 9의 배수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도 9의 배수가 되겠지? 그죠? 예. 근데 얘는 2, 4, 6 더하면 3의 배수는 되지만 9의 배수는 안 되죠. 그래서 246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는 되는데 9의 배수는 안 되는 숫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3의 배수, 9의 배수 판별법은 우리가 이제 뭘 써서 100이나 10 같은 거를 1 더하기 99 또는 1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앞에 9의 배수가 나오도록 나오는 텀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계산해 주면 뭐가 돼? 그냥 각 자릿수의 합들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냐 또는 9의 배수냐 그걸 보고 3의 배수인지 9의 배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3의 배수 판별법은 정말 시험에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이 3의 배수 판별법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12번 문제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필수 12번 다시 보면은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까지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역시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2번 짝수가 몇 개가 나올 거냐를 생각해 볼 거야. 자, 짝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 따라서 마지막 한 자리가 0 또는 2의 배수가 되는 숫자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대상이 되는 숫자는 0, 1, 2, 3, 4, 5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고요. 자, 이 중에 4개를 뽑아가지고 짝수를 만들 거야. 4자리 짝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짝수가 되려면은 맨 끝이 0이거나 아니면은 2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그런 경우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뭐뭐뭐 0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숫자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 뭐뭐뭐 2 이렇게 끝나는 숫자가 있을 거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뭐뭐 4까지 가능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주어진 숫자 가지고 짝수를 만들려면 0으로 끝나는 녀석이거나 2로 끝나는 녀석이거나 4로 끝나는 녀석이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0으로 끝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0으로 끝나는 경우는
자, 0이 이제 맨 끝자리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남은 5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러면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60까지가 나오겠어요. 뭐뭐뭐 0으로 끝나는 숫자는 60까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뭐뭐뭐 2를 봅시다. 자,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2는 이미 여기다 갖다 썼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4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여기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 자리에 쓴 거 빼고 대신에 0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4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48가지가 된다. 그럼 뭐뭐뭐 4도 똑같은 방법으로 몇 가지가 되겠어요? 4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또는은 무슨 법칙? 합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요 3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 2개 더해주면 996이고 60에다 더해주니까 답은 156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3번 4의 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의 배수는 맨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되잖아. 그지? 00 또는 4의 배수가 되는데 숫자 한 번씩밖에 못 쓰기 때문에 00은 없어요. 00은 지금 될 수가 없고. 자, 그럼 4의 배수를 생각해 주면은 뭐가 있을까? 1, 2, 1, 2 요렇게 끝나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1, 2 다음은 1, 6, 그 다음은 2, 0 요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 4 가능할 거고 3, 2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3, 6 안 되고 4, 0 되겠네요. 4, 0 그 다음에 4, 4 안 되고 4, 8 안 되고 5, 2 되죠. 5, 2 그 다음에 5, 4, 5, 6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없네. 그지?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여기들 중에서 이제 숫자 등을 뽑아가지고 내가 자릿수를 만들어서 4의 배수가 된 걸 찾으면 되는데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10의 자리가 1인 거, 10의 자리가 2인 거, 10의 자리가 3인 거, 10의 자리가 4인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중복되는 거 없이 차근차근 세줄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숫자부터 세주면 되고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뭐 영사 안 돼요? 어? 영사. 영사 되네. 미안. 요건 안 썼네. 오, 잘 찾았어요. 영사. 이것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게 얘부터 시작해보자. 자, 0 썼고 4 썼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숫자 2개 채워주면 되죠. 그럼 4 곱하기 3이 될 테니까 얘는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몇 개가 있냐? 0이 쓰인 것들이 다 이런 게 되겠어요.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0이 뒤에 쓰였으면 요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안 쓰인 거 생각해보자. 자, 1, 2를 예를 들어서 요거 보자. 1, 2를 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숫자 4개가 있는데 맨 앞엔 0이 못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3가지, 그 다음 거는 또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건 9가지가 됩니다. 그럼 요 9가지들이 요런 것들이 9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네. 따라서 9는 몇 개? 9가지가 있는 건 4가지. 36 더하기 12가 있는 건 3가지니까 36. 따라서 총 4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오겠구나? 72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27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73번 문제 1번, 2번, 3번 3개 하나, 3개 하나 풀어봅시다. 제가 써도 돼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길어서 쓰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요? 0 빼고 4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11자리 숫자는 이제 여기 숫자 하나 빠졌고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4가지. 그 다음에 얘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럼.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홀수가 되려면 맨 끝이 홀수로 끝나면 되죠, 그죠? 맨 끝이 1 또는 3으로 끝나면 될 테니까,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뭐뭐 1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뭐 3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요거 두 가지 경우를 재주면 돼. 자, 그럼 뭐뭐 1을 보자. 1은 이미 갖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가지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데, 4개 중에서 여기는 이제 0이 못 들어가니까 3가지 경우가 될 거고, 그럼 여기도 이제 몇 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가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그래서 얘도 9가지, 얘도 9가지니까 따라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8가지가 되겠죠, 그죠? 5하니까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3의 배수가 어려워요, 3의 배수. 자, 우리 아까 3의 배수 판별 어떻게 했어요? 숫자 3개 더해가지고, 세 자리 수니까 숫자 3개 더해서 어떻게 돼야 돼?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자, 그럼 숫자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게 일단 0, 1, 2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죠? 0, 1, 2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 2, 3 있네요. 1, 2, 3. 1, 2, 3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 있어요? 0, 2, 4 있죠. 그죠? 자, 이렇게 3개 말고는 더 있나 없나? 없죠? 똑같은 숫자 2번 못 쓰기 때문에 숫자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숫자를 만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주면은, 자, 이런 것들은 또는이니까 이렇게 이제 또는 엮어주고, 자, 요거는 이제 0, 1, 1 가지고 세 자리 숫자 만들 때 맨 첫 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맨 첫 자리에는 0이 못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0 못 오니까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4가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3, 2, 1이니까 6가지가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답은 몇 가지? 4, 6, 4 이거 더해주니까 14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의 배수를 판단할 때는 먼저 숫자 3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쌍을 내가 먼저 찾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필수예지 12번에 있는 문제에다가 4번 해놓고 3의 배수의 개수도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가 이제 늘어나면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해줄 건데, 일단 개별적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예제 문제를 봅시다. 필수예지 13번. 자, 사전식 배열이에요. 자, 사전식 배열이 뭔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면은, 숫자를 우리가 쓸 때도 이제 작은 수부터 쭉 써봐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지? 그죠? 그 숫자가 나오는 순서가 어때요? 항상
1이 먼저 나오고 2가 그 다음에 나오고 3이 그 다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들을 나타내는 알파벳들도 이제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치면은 A, B, C, D, E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사전에다 순서대로 이제 쭉 기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런 단어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advice 뭐 이런 영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bsolute 뭐 이런 영어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사전을 뒤져봤을 때 얘가 먼저 나올까? 얘가 먼저 나올까? 얘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왜? A는 똑같은데 D보다는 B가 더 빠른 알파벳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사전을 뒤져봤을 때 absolute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뭐 bicycle 그다음에 뭐 billion bisexual 뭐 이런 단어도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단어 중에서 B로 시작하는 사전에서 이제 B 파트를 찾아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바이시클. 똑같이 이제 BI잖아. 맨 앞에 BI인데 이제 C 그 다음 문자를 보면 얘는 C고 얘는 L이고 얘는 S니까 C인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L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S인 게 세 번째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사전을 찾을 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사전식 기억법이라는 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풀 거는 문자가 딱 몇 개밖에 없어? A, B, C, D 5개밖에 없고요. 이 문자를 심지어 중복해서도 못 쓰고 딱 몇 번씩만 쓸 수 있다?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자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건 뭐가 되겠어?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A, B, C, D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건 뭐가 되겠어? A, B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C로 시작하는 걸 써주면 돼. C로 시작하는 것 중 아니지. 잘못 썼네. 다시. 맨 처음에 나오는 건 A, B, C, D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 뭐가 되겠어요? A, B, C, E, D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건 뭐가 될까? A, B, C로 하는 건 이제 다 썼으니까 A, B, D로 하는 거 A, B, D, C, E 남은 게 C인데 C가 먼저 나오고 E가 나중에 나와야지. 그 다음에 A, B, D, E,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혀져 나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적혀져 나갈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나갔을 때 C, E, B, D, A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몇 번째에 나오는 문자열일까요? 요걸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찾는 거 아니까 일단 맨 처음에 C로 시작했으니까 A로 시작하고 하는 거랑 B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난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A 다음에 문자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4개를 순서대로 이제 B, C, D를 여기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문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문자는 총 몇 개가 있겠다? 3팩토리얼 개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B로 시작하는 문자도 총 몇 개가 있겠어요? 4팩토리얼 개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C2로 시작하는 거보다 CA로 시작하는 게 먼저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저 CA 뭐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3개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 3개를 나열시켜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C, B 뭐뭐뭐도 있겠죠? 얘도 몇 개가 나와? 3팩토리얼 개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C는 안 돼요. C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그럼 이제 C, D 뭐뭐뭐 이런 게 이제 또 몇 가지가 나오겠어? 3팩토리얼 개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C, E, A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C, E, A로 시작하는 거는 남은 문자 2개를 나열해준 거니까 2팩토리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CEB에서 AD 요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EB에서 D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찾는 문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럼 이게 처음부터 몇 개냐? 그럼 얘 3팩토리얼이 몇 개야? 24개잖아요. 24개. 얘도 24개. 얘는 6개. 얘는 6개. 얘도 6개. 얘는 2개. 얘는 1개. 얘도 1개니까 그러면은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더해주면은 60, 66, 68, 69, 70 얘가 이제 70번째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쭉 셌을 때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70번째 나오는 문자열이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열했을 때 100번째로 나오는 문자열은 뭘까를 거꾸로 찾아보자. 자 그럼 이제 얘는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A로 시작하는 거 다 세봤는데 얘가 이제 24개란 말이지 4팩토리얼 그죠? 자 B로 시작하는 거 다 세봐도
24개. 그럼 여기까지 다 해봤자 48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직 100개 가려면 턱도 없이 멀었어요. 자 그럼 C로 시작하는 것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것도 다 끝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생긴 총 몇 개야? 48, 48이니까 여기 96개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97번째부터 시작해요. 97번째, 98번째, 99번째, 100번째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자 그럼 97번째 문자는 뭐가 되는 거 아닐까? D로 시작하는 것까지 다 끝났으니까 97번째 문자는 E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문자이죠. E, A, B, C, D 요게 되겠지, 그지? 요게 97번째. 자, 그 다음에 98번째는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9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EAC, BD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00번째는 EAC, DB 요게 되겠지. 요게 바로 100번째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대충 뭉텅이로 세가면서 100개 근처까지 갈 때까지 쭉 이렇게 세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요것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275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야지. 다 풀었어? 그렇게 쉽게 나온 문제가 아닐 텐데 벌써 다 나왔나? 응? 네. 야,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지. 풀었는데. 그럼 뭐 한 번째라고? 여섯 번째라고? 말도 안 돼. 다시 풀어. 야, 프렌드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명사들에다가 뒤에다 ly 붙이면은 이제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죠? 프렌드, 친구, 프렌들리. 프렌들리가 무슨 뜻이? 다정한? 우정 있는? 뭐 그런 뜻인가? 이렇게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데, 그럼 보민에다가 ly를 붙여서 보민리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게으름, 잠이 많은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보민리. 자 한번 봅시다. 프렌드
있는 6개의 문자를 써가지고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은 여기 FRIND라는 6개의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A, B, C, D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E가 그 다음에 나올 거고 F, G, H, I, N, G, L, M, N, O, P, Q, R D, F, I, N, R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자,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든 제일 첫 번째 문자열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제일 첫 번째 문자열이 이 녀석이 되고 자, 그럼 이제 F로 시작하는 요 녀석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몇 번째가 될 거냐 이거 이제 찾아보는 거니까 제일 먼저 이제 D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이제 FD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 이제 요런 게 있겠죠. 그죠? 예. 그럼 FD2로 시작하는 게 일단 다 끝나야겠네. FD2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FDI 모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런 순서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자, D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가 있겠어요? D 빼고 문자 5개 남았을까? 5, 6, 5, 4, 3, 1, 5, 5, 100, 120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120까지. 마찬가지로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가 되겠어? 2로 시작하는 것도 2 빼고 나머지 문자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문자가 나올 테니까 얘도 120까지. 자,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F하고 D로 시작하는 게 맨 처음 나오죠. FD2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야지 이제 FDI로 시작하는 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FD2 하면은 문자 3개 남으니까 얘는 3팩토리얼 나올 겁니다. 6개. 그 다음에 이제 FD2로 시작한 게 다 끝나면은 그 다음 게 뭐가 남아요? FDI 그 다음에 ENR 요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문자열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얘는 240에다가 6하고 1 더해주면 되니까 247번째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그죠?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쭉 해봤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배운 200쪽부터 204쪽까지 우리가 안푼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거든. 자, 안푼 확인 체크 문제들 다 풀고 선생님한테 채점 받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200쪽부터 확인 체크 문제 쭉 풀어보기 시작하자.